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의 보건부가 공공보험의 바이오시밀러 사용 권고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슈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의 CTP47 관련해서 미국의 정면 돌파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이 16만 5천원대 공방전이 계속 이제 장중에 벌어졌는데, 일단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이제 개보 번봉이 나타나서 장중에 16만 1천원대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 2시 50분에 16만 4,300원대, 그래서 16만 5천원대 회복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좀 떨어져서 전일 대비해서 200원 정도 오른 16만 3,100원대, 시간에는 다시 100원이 빠져서 16만 3천원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번째 거래일에서는 양봉은 아닙니다만 일단 플러스로 마쳤고, 밑꼬리가 조금 나오면서 5일선과 21선 부근에 겹치는 지점에서 있고요. 12월 첫 번째 거래량은 10월 마지막 거래량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수준이고, 여전히 일봉상에서는 추세 하락 흐름상의 구간에 좀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마쳤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 거의 13일 동안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12월 첫 번째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죠. 전일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되는 부분의 종가 부분은 뭐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요. 이 거래원 어떤 순간 거래량에서 외국계 쪽은 모습은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 흐름이 조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UBS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에 많이 잡혔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 관련되는 부분이 좀 보이는 어떤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오늘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인데,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날 같은데도 연기금이 또 12월 첫날에는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보면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에서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종목들 중에서 뭐 게임주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면서 셀트리온 팔았는데, 12월 첫 번째 거래일은 일단 매수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종가 부근에서 좀 급등했는데 아침에 갭다운해서 어제 종가에 들어올렸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내려서 3%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12월달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차트상에서는 뭐 중요한 구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 어떤 추세 라인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격단에서 볼린저 밴드 그 파라볼릭자의 어떤 가격에서는 지금 18만 원대 이제 초반이거든요. 이 가격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추세적으로는 이제 뭐 올봉상에서 이 20만 원권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추세가 좀 변하는 어떤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연말 내년 초에 나타날지 여부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국면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 미국의 보건부에서 이제 공공보험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용 권고 관련해서 셀트리온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미정부는 약가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로 향후에 이제 빅파마들이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사보험 중심의 이제 시장 중심의 어떤 가격 정책을 하는데 40%를 차지하는 이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의 정책 변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청, CMS, 이거는 이제 뭐 센터 포 이제 메디케어 앤드 이제 메디케이드 서비스인데요. 이 보건부 산하에서 메디케어하고
그 메디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이제 기관이 이제 CMS인데요. 이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 인구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연방 정부가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의료보험 프로그램인데 연방 정부가 이제 관할하고 이제 주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어떤 서비스 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CMS가 상호 교환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터체인저블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인터체인저블 인정을 이제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 처방하는 약사 입장에서 인터체인저블 이제 허가를 받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교체해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인정을 받지 않아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이 CMS가 낮췄는데요. 보건부도 이제 공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처방 공고 정책이 좀 더 확장이 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처방하게 되면 이 재정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전략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DA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CMS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메디케어 이 정책 관련 변동 사항에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파트가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파트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본래 이제 65년도에 이제 파트 A, B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A는 병원에 이제 입원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거고, 이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를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진료비 관련되는 의료비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입원이라든지 외래 관련되는 어떤 비용 부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서 1998년도에 이제 파트 C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2006년도에 파트 D가 들어오는데요. 파트 D는 쉽게 말하면 이제 처방 약 관련되어서 이제 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처방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파트 D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방약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인정을 받지 않은 바이오시밀러를 이 처방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건부 안에 산하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이 OIG라고 하는 게 이 뭐 낭비를 한다든지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출시할 때 기존의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면 과거에는 거의 뭐 약가가 90% 이상 뭐 떨어지고 그랬는데, 휴미라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나름 방어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대조약도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효과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를 통해서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OIG가 이 메디케어 파트 B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진료, 이런 어떤 진료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 출시하게 되면 뭐 약가가 떨어지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약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대비해 보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인플루ක්시만 관련되는 부분이 23%,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따라서 뭐 80%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만큼 다른 어떤 바이오시밀러도 처방을 그러면 좀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메디케어 같은 이제 지출이 낭비가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면서 이 CMS 쪽에서는 한 개 이상의 어떤 지급 품목들을 바이오시밀러로 계속 이제 변경해서
재정의 어떤 부담을 낮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가 총 44종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5종 정도로 허가받았거든요.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양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보겠죠.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직판 이후에 뭐 영향력도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나왔던 게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악템나 같은 경우는 로슈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 기전이 이제 인터루킨 관련되는 6를 억제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도에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2009년, 2010년도에 처음 허가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오리지널이 한 4조 정도 5천억대, 미국 쪽에서 한 1조 6천억대인데요. 이미 이제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7년도 만료되었습니다만, 의약품 특허 같은 경우는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이 조성물, 제형, 용도 이렇게 4가지 특허를 허가를 하고 연장도 가능한데, 이 조성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내년 이제 5월 달부터 출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로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침해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손해보상 소송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CTP47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는 결국은 IB나 SJ형 같은 경우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형하고 피하 주사형 모두 이제 개발 중인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끝나고 이제 글로벌 허가 신청에 나선 어떤 흐름인 상태인데, 이 2가지 이제 부분들에 모두 이제 개발해서 2가지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135주고요. 이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기준으로 216만 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이 조금 더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음 주에도 16만 5천 원대의 어떤 회복들과 이후에 이제 윗단으로 17만 원대, 18만 원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연중의 고가가 이제 18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는 이 18만 원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17만 원대 그리고 16만 5천 원대 어떤 지지 흐름과 이 17만 원대 구간을 넘어가면서 이제 18만 원대 도전 흐름들을 이제 12월 연내에 좀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구간입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살피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